캐나다와 중국은 서방과 중국 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동맹국이자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슷한 협정은 중국이 러시아와도 체결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가 캐나다를 이 협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무역 전쟁과 관세 부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항상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였던 캐나다가 옛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잃고 중국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로 결정한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총리 카니는 이미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산 전기차를 자국 시장에 적극 도입하며 일부 상품 관세도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자국 시장을 개방 중입니다. 캐나다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파트너로 삼고자 합니다. 네, 이 나라는 캐나다를 합병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캐나다가 왜 중국에 집중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와 중국의 파트너십이 어떤 핵심 분야에 집중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 파트너십을 어떻게 미국과 서방 전체에 맞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전에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며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이 끝난 후에 아래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는 알렉세이 패치 채널 유지하기가 적혀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셔서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와 중국이 미래를 위해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 국가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적대감과 관세 위협으로 워싱턴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입니다. 중국을 4일간 방문하는 동안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양국 국민 모두를 위해 중국과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에너지, 청정기술, 그리고 기후 경쟁력 분야의 협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캐나다는 동맹국이 자국을 합병하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적대적인 경쟁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전날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만나 중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환영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것이며 중국이 올해 말까지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장벽 관세를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담 후 오타와 성명에서도 이 점이 언급됐으며 이는 오랜 무역 긴장 완화에 중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국 수도 모두 이것을 단지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크 카니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캐나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에 임원을 체포한 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1년 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그렇게 했고 그 직후 베이징은 2명의 캐나다 시민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번 주 총리 방문은 오타와가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새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무역 정치적 긴장을 높이고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한 지 1년이 지난 후 캐나다는 워싱턴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중국과 가까워지는 게 해답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베이징의 호화로운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 앞에서 연설한 카니는 양국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이 긴장된 국제 질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함께 과거 관계의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현실에 맞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농업과 에너지와 같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입니다. 파트너십 강화는 최근 몇 년간 큰 압박을 받아온 다자간 체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께 바로 이 인용문 마크 카니의 말을 들려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표현은 최근 몇 년간 캐나다와 G7 파트너들 이 베이징의 국제 무대 활동과 그들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개입에 우려를 표명했던 수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베이징이 환영할 일입니다. 베이징은 오랫동안 미국과 동맹국을 이간질하고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보는 세계 질서를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동맹국들을 떼어놓으려 했고 이번엔 캐나다가 주요 목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베이징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이징은 그냥 도널드 트럼프의 관계를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고 트럼프가 스스로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국에게 직접 말하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여기서 나가 새 파트너 찾아. 카니 앞에서의 연설에서 시진핑은 양국이 중국과 캐나다 사이에 새로운 유형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체로서 미국의 파트너들과도 함께하겠다는 분명한 암시였습니다. 캐나다의 별도 성명에서는 연간 최대 49,000대의 중국산 전기차를 6.1%의 관세율로 캐나다 시장에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이전 관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2024년에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성명서에서는 이 협정이 중국 합작 투자사들로부터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서에는 캐나다가 중국이 캐나다산 유채식 관세를 3월 1일까지 약 15%로 인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상품의 중국 수입에 대해 도입된 약 85%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한 인하입니다. 이 상품의 수입 규모는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캐나다는 같은 기간 동안 랍스터와 완두콩과 같은 다른 상품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은 캐나다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두 번째로 큰 시장이던 캐나다 시장이 사실상 닫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타와에 따르면 카니와 시진핑은 청정에너지와 기술, 농식품 부문, 목재 가공 산업 및 기타 산업에서 양국 간 투자를 확대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2030년까지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을 50% 늘리겠다는 목표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언급한 모든 수출품이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을 이용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그럼 우리는 중국에 팔겠다. 돈을 버는 상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의 이상한 반응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교통부 장관 션 더피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허용한 결정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는 캐나다의 결정을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산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과 미국인들을 이러한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그가 그렇게 해야 했던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역협정 서명은 좋습니다. 중국과 거래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건 원래 내 계획대로 한 거예요.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오랜 파트너를 잃는 것에 대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죠. 트럼프는 우리가 캐나다를 밀어냈고 캐나다가 중국과 가까워져도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계획한 듯합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 전체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카니 이즈브란니는 작년 4월부터 유럽, 인도, 중국 등 다른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는 캐나다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캐나다인들의 우려와 불신이 커졌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공개적으로 위협하진 않지만 오타와는 더 이상 트럼프의 기분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캐나다와 중국은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미국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월 선거를 앞둔 토론에서 마크 카니가 중국이야말로 캐나다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는 2018년에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캐나다는 미국의 영장에 따라 화웨이의 임원 먼관저우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그가 이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그를 체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동해 후 체포했지만 이제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마크 카니는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보다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확신합니다. 인용문입니다. 우리의 미국과의 관계는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중국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다면적이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중국과의 관계가 더 예측 가능해졌고 그 결과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협상 동안 캐나다와 중국은 협력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어제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이 당신의 경쟁자이자 적수에게로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자신의 그린란드 점령 시도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몇몇 유럽 국가들은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이 관세는 여름에는 25%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목록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포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화가 나서 모든 나라에 처음엔 10% 이후엔 25%의 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에게도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러시아 관련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세는 없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피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첫 결과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캐나다가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할 때 부탁드렸듯이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